고성경찰서는 큰딸 암매장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산회원구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알아봤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경남 지역 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와 공범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해치사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고성군 오강대 보전회관 체육관으로 큰딸 암매장 피의자인 친모 반목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옵니다. 모의 세트장에서 박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마네킹에 테이프로 손과 발을 의자에 묶은 뒤 약 50cm의 회초리로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당시 범행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후 박 씨에게 심정을 묻자 대답 없이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해보시죠. 현장 검증에는 친모 박 씨와 공범으로 밝혀진 집주인 이모 씨, 백모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공범으로 밝혀진 이 씨와 백모 씨를 불러 보강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이 큰딸의 죽음에 시체 유기, 아동학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19일 고성경찰서는 큰딸 암매장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집주인 이 씨의 충격적인 악행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동거하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주도하고 박 씨에게 큰딸 폭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이 평소에 말을 듣지 않거나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보호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 아동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문을 잠근 채 생활하게 하는 등 강금 및 피해자 A에게 11년 10월 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한 혐의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입니다. 11년 10월 26일 1 피의자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 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지시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또한 관심이 집중됐던 친모 박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상해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아침에 1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난 뒤에 곧바로 출근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집안에 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 부분을 적용할 것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대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신병을 인도받아 추가 조사 후 살인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출마 예정자와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산 회원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예비후보를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산 회원구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만 현재까지 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마산 해원구에서는 삼선 의원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바꾸자는 여론이 많은 지역으로 앞으로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렬 예비후보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해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베이스볼타운 조성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타운하우스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안홍준 예비후보는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문화와 스포츠로 도약하는 마산,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노인이 행복한 마산, 구조 고도화로 거듭나는 마산의 경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홍준 예비후보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한홍 예비후보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해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 이전으로 MCT 프로젝트로 신도시 건설, 내서 지역을 생활체육 메카와 축구 전용센터 조성,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유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청래 예비후보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회복, 창원광역시 승격,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수 예비후보는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해 7대, 8대, 9대 경상남도 도의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V 프로젝트로 침체된 마산 해원구 살리기, 봉암 수원지 인근 해병대 유격훈련장을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인 마산 해원구인 만큼 야당 후보들은 아직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경선이 곧 당선이 될지 앞으로의 일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마산 해원구를 위해 열심히 뛸 인물이 누군지, 마산 해원구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마산 해원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과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6명이 출마를 선언한 거제 지역의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계속해서 전주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는 6명으로 특히 거제 지역은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라 타 지역에 비해 야권 성향의 예비후보들의 도전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산업 정상화에 대해 6명의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거제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김한표 예비후보는 조선 관광 양날개로 거제 지역 경제를 빨리 회복시킬 것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적기준공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염용하 예비후보는 희망찬 거제 발전을 위한 거제발전 100년 대계를 위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거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KTX 조기 개통,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침체한 거제조선을 살리기 위해선 비현실적인 공약과 지원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운다는 진성진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고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병광용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변 예비후보는 의무 무상급식을 입법화시키고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 특별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거제 지역은 무소속으로도 2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김종영 예비후보는 최악의 경기 악화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을 하루빨리 부활시킬 것과 관광산업 활성화, 시민들을 위해 교통수단 및 심각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종 예비후보는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우기업을 시민기업화로 만들 것과 거제시 어린이 전용 공공복합 문화시설 건립,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제 지역은 역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조선 불황이 겹친 데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조선업 근로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50대 이상 세대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50대 이상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데다 투표율도 높아 역대 선거에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50대 이상 투표율은 89.9%로 2030 세대에 비해 10에서 15%포인트 높았고 여당 쏠림 현상도 심한 것을 보아 이번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의 유권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경남 지역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립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이 18일 개원해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대병원은 내과, 외과 24개 진료과가 환자를 치료하고 응급실 이용이나 입원이 가능하며 심혈관센터와 암센터, 중환자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도 운영에 들어가지만 병원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 심내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해 창원 등 경남 중부권 환자들이 서울, 부산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함을 줄일 것이며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입니다. 경남 도립의료원인 마산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토요일 진료 실시와 포괄 간호서비스제 시행, 의료진의 고정급 비율 축소, 성과 연봉제 도입 등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탈바꿈해 입원 환자와 함께 진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마산의료원은 오는 4월부터 300병상 규모로 증설된 신축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재단법인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막식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전 공룡 엑스포 개막식은 의전 행사와 축하 퍼포먼스, 대중 가수 공연 등으로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의전 행사의 경우 지나친 내빈 소개 및 앞자리 의자 제공 등 행사 본질보다는 의전에 많은 시간과 인력에 집중돼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변화를 위해 엑스포 개막식을 폐지하고 개장식으로 대체해 예산 절약은 물론 관람객과 지역 및 행사 본질이 우선되는 엑스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산소방서는 소방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5m 이내 주차 금지 시민 홍보를 위해 관내 지상식 소화전 816개를 대상으로 소화전 이름표 달아주기를 추진 중입니다. 소화전 이름표 달아주기는 창원시 마산하포구와 마산회원구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을 대상으로 소화전 관리번호 및 연락처, 주차금지 안내 등이 표기된 이름표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소화전에 부착되는 이름표는 내용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커팅 스티커 형태로 삼진 119 안전센터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한편 마산소방서는 신속 원활한 소화 활동을 위해 소화 용수시설 사용이 항상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경남대학교는 제67회 정기 학위 수여식을 졸업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한마관 대강당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박사 37명과 석사 141명, 학사 2,542명 등 총 2,799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17일은 법정대학과 공과대학,
18일은 문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에 이어 19일에는 경상대학이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해 13만 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와 리아갤러리에서는 2월 한 달간 신진작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작가 7인이 3차원의 좌표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 세계를 공간 속의 입체 조형물로 승화시킨 예술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리아갤러리에서는 스페이스 1326의 제1회 신진작가전으로 임주원의 기억의 편린과 장종훈의 헌팅 트로피, 황슬의 여름밤 등 다양한 주제의 신선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김만식 전 회장을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운전기사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가 알려졌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 민간사업자로 새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대출 확약 950억 원과 기존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한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 원을 납입하는 확약서를 17일 경남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중단됐던 사업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항공산업 육성 공약 사업의 첫 결실로 상리면 망림리 일원에 항공기용 부품 제조기업 SHC를 유치했습니다. SHC는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연간 15만 개의 항공기용 알루미늄 파이프 스풀과 니플 피팅 등을 제작하며 이번 기업 유치가 고성군 항공산업의 성장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7년 국고 예산 확보 사전 점검 보고회에서 올해 국비 확보액인 1,592억 원보다 751억 원이 증가한 2,343억 원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국고 보조 사업의 예산 배분 방식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정 핵심 전략 사업을 신규 발굴키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납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3월 30일까지로 신청은 통영시청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 유자알로에 가공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제 유자즙은 올해 들어 일본과 프랑스, 중국으로 77톤, 3억 6천여만 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알로에 꿀차의 경우에도 프랑스로 38톤, 1억 8천여만 원어치가 수출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과 해외 판촉전, 수출 상담에 참가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영시 욕지면 한울타리 족구클럽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욕지족구장 준공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강성현 한울타리 족구클럽 회장은 지역민의 수건사업인 족구장이 건립돼 기쁘다며 족구장 건립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8일 시정 모니터 58명이 모인 가운데 2016 시정 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시정 모니터단은 생활 현장의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용 방안과 저출산율 해결 방안 등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 영호면 농악단은 지난 18일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간마을 당산제를 시작으로 마을 회관과 기관단체를 차례로 돌면서 면민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황수원 거제박물관장이 지난 15일 경상남도 국공사립대학에서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대표자 모임인 사단법인 경상남도 박물관협의회 명예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수원 관장은 동단체의 제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의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영시 중앙유치원 원아 54명은 지난 18일 도천동 소재 당동경로당과 한실경로당을 방문해 세배를 드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원아들은 가정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실천해 모은 쌀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거제시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손거울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만든 후 각자 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와덜동 경희요양병원은 지난 18일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침과 혈압, 당뇨 체크 등을 실시했습니다. 경희요양병원과 와덜동 주민센터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월 1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청심회는 19일 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